치앙마이의 해묵은 골목길, 소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자스민 덩굴에서 퍼져나온 향긋한 내음이 아직 잠에서 덜 깬 공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른의 아라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전통 과자 가게 아라냐 카놈타이의 문을 열었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가게를 지키는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 속에는 잔잔한 평화와 익숙한 외로움이 공존했다. 그녀의 투박하지만 정갈한 손끝에서 알록달록한 룩춥이며 층층이 고운 빛깔을 뽐내는 카놈찬 같은 태국 전통 과자들이 마법처럼 피어났다. 사와디카, 할머니. 단골 꼬마 손님이 엄마 손을 잡고 들어서며 낭랑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라냐는 온화한 미소로 답하며 아이가 좋아하는 코코넛 과자를 건넸다. 멀리 방콕이며 해외에 나가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오가는 정이 있어 견딜만 했다. 주말이면 아라냐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말 시장으로 향했다. 형형색색의 천막 아래 온갖 물건들과 음식들이 넘쳐나는 시장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성껏 만든 과자를 진열하고 손님을 기다리던 아라냐 앞에 훤칠한 서양인 남자가 다가섰다. 자신을 여행작가 데이비드라고 소개한 그는 아라냐의 과자를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연신 아로이막! 정말 맛있어요를 외쳤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어려있는 듯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낯선 이의 뜨거운 관심에 아라냐의 메마른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고개를 들었다. 데이비드는 그 후로 아라냐의 가게를 심심찮게 찾아왔다. 그는 아라냐가 만든 과자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그녀의 소박한 인생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신의 블로그와 곧 출간할 책에 아라냐 할머니와 아라냐 카놈타이의 이야기를 싣고 싶다고, 이 아름다운 맛과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아라냐는 신이 나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일구었던 젊은 날의 추억이며 과자를 만들 때의 마음가짐 같은 속 깊은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놓았다. 데이비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귀 기울이며 때로는 안타까움을, 때로는 존경심을 표하며 아라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라냐, 저 남자 뭔가 이상해. 눈빛이 너무 번들거려. 조심해야 해. 가게 맞은편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오랜 친구 말리가 어느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였다. 말리는 아라냐와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며 속마음을 터놓는 유일한 친구였다. 하지만 아라냐는 말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좋은 사람이야. 내 과자를, 내 인생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살짝 나를 세우며 데이비드를 두둔했다. 말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아라냐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라냐, 실은 제 카메라 렌즈가 좀 낡아서 당신의 아름다운 과자를 더 멋지게 찍으려면 좋은 렌즈가 필요한데 지금 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혹은 방콕에 있는 유명 출판사 편집장과 미팅 약속이 잡혔는데 왕복 여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같은 시기였다. 처음 한두 번은 아라냐도 망설이며 거절했지만 데이비드의 간곡한 부탁과 이 모든 게 아라냐의 과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투자라는 달콤한 말에 결국 지갑을 열고 말았다. 그래, 내 과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다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라냐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액수도 커져갔다. 유명 푸드 매거진에 아라냐 특집 기사를 실으려면 약간의 로비 자금이 필요해요. 미슐랭 가이드에 추천받으려면 그쪽 사람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답니다. 그는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 계약서나 이메일을 보여주며 아라냐를 현혹했다. 아라냐는 평생 아끼고 모아둔 돈이 야금야금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이미 깊어진 관계와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 쉽게 발을 빼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그런 아라냐의 불안한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더욱 살갑게 굴었다. 아라냐,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함께 꿈을 이루는 사업 파트너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라냐의 외로움과 인정 욕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말리는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거나
온통 데이비드 이야기뿐인 아라냐의 변화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남몰래 데이비드의 뒤를 캐보려 했지만 치앙마이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의 페이스북 계정은 온통 멋진 여행 사진과 감성적인 글로 채워져 있었고 그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아라냐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가게에서 풍겨나오던 달콤한 과자 냄새 대신 이제는 무거운 한숨과 근심 어린 그림자가 감돌았다. 어느덧 아라냐가 모아둔 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데이비드가 최근 유럽의 유명 백화점 식품 코너 입점을 위한 계약금이라며 요구한 큰 돈을 마련해주지 못하게 되자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스쳤다. 그는 은근히 아라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아라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과자를 만들다 말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의 손에서 피어나던 과자들은 예전에 곱고 탐스러운 빛깔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방학을 맞아 방콕에서 잠시 할머니를 찾아온 손녀딸 핌이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핌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똑똑한 아이였다. 말리는 핌에게 조심스럽게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인터넷으로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핌은 할머니의 어두운 얼굴과 말리 아줌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핌은 며칠 밤낮으로 데이비드의 SNS 계정과 그가 언급했던 출판사, 잡지사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데이비드는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가 보여주었던 계약서나 이메일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심지어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과 피해자들의 절절한 경고글까지 찾아냈다. 그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아라냐 카놈타이에 대한 감성적인 글 역시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점 주인에게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것이었다. 말리는 빔이 찾아낸 증거들을 아라냐에게 보여주었다. 아라냐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데이비드의 또 다른 얼굴들과 피해자들의 울분 섞인 글들을 보며 온몸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평생 모은 돈 날렸다는 허망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데이비드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며 부정하려 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알았냐? 정신 차려야 해.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말리는 흐느끼는 아라냐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라냐는 말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울음 끝에 그녀의 눈빛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말리와 함께 데이비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했다. 다음 날 아라냐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말리와 함께 데이비드가 머무는 허름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다. 데이비드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아라냐는 핌이 인쇄해준 증거 자료들을 그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이게 다 뭐죠, 데이비드? 당신이 말한 출판사, 잡지사, 전부 거짓이었어요? 데이비드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지만 그는 곧 능글맞은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라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그건 그저 일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한 작은 과장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과자를 위해서였다고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궁색했고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말리가 옆에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과장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알아요? 궁지에 몰리자 데이비드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들이 먼저 나한테 기대를 걸었던 거 아니야? 늙은이들 외로움이나 달래주면서 몇 푼 받은 게 그렇게 큰 죄냐고.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추악한 말들은 아라냐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냈다. 아라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요. 당신이 준 한 줌의 관심 때문에 내 평생의 자부심과 노력이 더럽혀졌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아라냐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치앙마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아마도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났을 것이다. 아라냐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에 시달렸다. 가게 문도 며칠 동안 닫아 걸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말리가 있었다. 말리는 매일같이 아라냐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었다. 빔도 방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며 재롱을 부리고 위로를 건넸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라냐의 마음에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었지만 아라냐는 이번 일을 통해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가는 신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꼈다. 다시 가게 문을 연 아라냐는 예전처럼 정성껏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과자에선 다시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이 피어올랐다. 그녀를 걱정하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한 어린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아라냐가 만든 룩춥을 한 입 빼어 물더니 해맑게 외쳤다. 할머니 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아라냐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감동,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